시작하자마자 2연패로 진짜 어제 경기는 최악이던데요. 아무것도 그래. 못했는데. 에이 뭐 우리를 실망시키질 않아. 아니 개막식 때는 그래도 이거 뭐지? 얘들 왜 이러지? 이러는데 두 번째 경기 때 그냥 역시 그 그러고 보니까 롯데가 언제 우승하고 못했죠? 92년. 그거는 거의 전설급인데. 그 개막식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딸 태어날 때 우승하고. 난 롯데가 못하면 기아로 하면 되니까. 진짜 넌 진짜 좀 그렇다? 장현우는 자꾸 기아로 오래. 완전 야구 광팬이라서 야구 보러 다녀. 왜 나는 개막전부터 시작해서. 난 은퇴하고 할 일이 이번에 없어. 창원 갔더니 애들이 다 NC로 갈아탄 거야. 그래갖고 막 NC로 오라고 계속 이병헌이래. 이대호가 은퇴할 때까지는 있어야지. 이게 보수적인 그 사람들의 심리인가? 야구 그게 좋아하지도 않고 이런데 괜히 롯데란 말이야. 아니야 나는 이대호 때문이야. 아 그래? 딱 하나 그냥 이대호 말고. 자 시작하자. 빨리 해야 되죠. 자. 마자명 시즌 3 2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장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죽지 않은 돌고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낯선입니다. 늘 그렇지만 금방 지난주 방송 녹음이 끝났는데 또 인사하니까 어색하네요. 그렇지만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프로님이 요즘에 출간 때문에 바쁘시기 때문에 네. 예, 직업 작가 강훈입니다. 예. 네, 뭐 여러모로 저는 그거 그때 알았어요. 한겨레 명리학에 그거 연재하시는 거를 그 방송 게시판에 어느 분이 소문을 내주셔서 그때 알았습니다. 선생님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저도 잘 몰라요.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반복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지만 어쨌건 직필 첫 책이 출간이 됐었고요. 아시고 계시죠? 네.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책 보고. 왜요? 그냥 이렇게 맨날 방송 녹음하니까 강원 선생님이랑 어릴 때부터 같이 뭐 제가 살아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보시고 와 강원 선생님 글 되게 잘 쓴다. 근데 이분 원래 글을 먹고 사는 분이지. 평생 그런 생각 안 하다가 조금 뭐야 지금 욕하는 거야? 노래는 거야? 새롭게 봤어요. 저는 선생님 글 쓰신 거 보면 진짜 이분 천재네. 그런 생각이 늘 드는데. 그럼 녹음할 때 보면 그냥 코오피고 귀우비는 아저씨 잘 몰랐으니까 나는 방구도 끼고 트럼도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이 책을 쓰셨고요. 이제 밥값을 짧게 했으니 경자일주 추가 사연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가 사연은 큰 달님, 빅문, 빅달님. 네,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양력 76년 10월 15일 사시생 남자분이십니다. 병진년 무술월 경자일 신사시 마산에서 태어나셨는데 2살 때부터 쭉 부산에서 사셨다고 하십니다. 2살 때부터는 좋은 데 사셨구나. 네, 저희와 뭐라고? 2살 때부터 좋은 데 사셨다고. 아니 동양이시네요. 네. 네, 지난주 대표 사연 무목지아님처럼 이분도 글을 쓰시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그래요. 부산 분이니까 부산 말로 해드려야 되나? 1989년에서 1995년.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남들 웃겨하는 날은 나름의 강박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개그맨을 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스탠드업 코미디에 가까운, 그러니까 말장난으로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간 이중적인 모습으로 혼자 있을 때는 한없이 우울한 생각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경자일주의 아주 내면적 특성이죠. 그러게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했었고 어른들은 꽃다운 나이라고 좋을 때라고 재미있게 지내라고 하면서 교육제도는 이따구로 만들었는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삼천포로 빠지면 어른들에게 배우지 못하는 인생의 단면을 신해철의 노래 가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써주신 강원 선생님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2 때 갑 부임한 여자사회 선생님이 선물로 준 부산 모 대학 연극 동아리의 공연을 보고 연극의 영혼을 빼앗겨 혼자서 이름 모를 작은 소극장을 다니며 연극도 보곤 했습니다. 1995년에서 1996년 재수. 대학은 재수를 했고 재수 당시 종합반 학원에서 남녀 학생들이 분단을 나눠 어색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2학기부터 들어간 저는 혼자서 여학생들 틈으로 들어가 입시가 마무리될 때는
확실한 남녀 합반을 만들어 놓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1대 9로 혼자서 9명의 여학생들과 놀러를 가도 별로 주눅이 들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1996년에서 입대 전 극단의 정기회원으로 등록해 연극을 꼬박꼬박 받고 실제 연극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에 대해 고민이 많아 답을 찾고 싶어 전교에 있는 모든 동아리를 찾아 답해줄 선배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집에서도 반대에 방황하였습니다. 1996년 입대부터 1999년 2월까지 아주 큰 교통사고 발생. 방황하다 자원 입대했고 운전병으로 일하던 1997년 가을 운전 중 과로로 기절을 하였고 차량은 16m 낭떠러지로 굴러 탑승자 5명 중 2명이 의병제대를 하였으나 저는 눈꼽만큼도 외상이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대 이후에도 통학용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몇 번의 사고가 발생하지만 늘 저는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 캐나다로 유학 가서 영화 전문학교 진학. 병작 말년에 부모님들 겨우 설득에 성공해 연극을 시작하려고 여기저기 관련된 예술들을 배웠지만 연극 배우로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느껴 내려둡니다. 그때 집에서 어학연수나 다녀오라고 해서 캐나다 밴쿠버로 떠났고 한 영화 전문학교를 알게 되어 한국에서 다니던 학교를 중퇴하는 배수진을 치고 입학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추억 중 단 한 가지를 꼽자면 학생들과 교수들 앞에서 졸업작품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투표로 선정해 전액 지원하는데 제 작품이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도 잘 못하면서 시나리오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며 수정하고 했던 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을 포섭해 14명을 이끌고 캐나다 횡단 여행을 다녀온 일도 역시 좋은 추억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혼자 방구석에 있다가도 뭔가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4년 귀국 후부터 2016년 2월까지 2004년 독립장편 영화 연출부 지원을 시작으로 서울에 올라가 2016년 2월까지 살게 됩니다. 2004년 독립장편 엎어졌고 이후 수많은 단편영화 현장에서 거의 먹고 지냅니다. 영화 엎어지고 게임 회사에 1년간 다니다 후회할 것 같아서 영화판으로 돌아갑니다. 2005년 엎어진 영화가 다시 재투자받아서 2006년 개봉함. 2006년 꽤 인지도 있던 상업영화 조감독 생활을 경험. 2007년에서 2009년까지 많은 작품의 조감독 제의를 받았으나 작품이 엎어지거나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음. 2010년 이 바닥에서 예술인들의 이중적인 행태를 보며 실망을 하여 정말 내가 무언가 창작하고 이루어 가려고 들어왔던 곳인가 라는 회의감이 들어 알바만 하면서 영화를 보지도 음악을 듣지도 않게 됨. 하지만 틈틈이 시나리오는 써둠. 2010년 말 소개팅으로 지금의 아내를 만남. 2012년 4월 결혼. 첫 장편 시나리오를 탈고 모든 응모에 다 떨어짐. 2013년 첫 아이 유산. 두 번째 장편 시나리오 탈고 모든 응모에 다 떨어짐. 2014년 4월 등남. 매년 한 편씩 탈고하자고 했으나 현실이 힘들어짐. 2014년에서 2016년 2년간의 독박 육아. 아이를 임신하면서 작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던 아내가 돈을 벌기로 하고 제가 아빠 육아를 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멘탈이 잠시 흔들립니다. 장편을 2편이나 쓰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뛰려던 차 아무것도 해볼 수 없게 됩니다. 생각을 전환해 일단 현실적으로 다가온 문제에 올인하자고 판단. 2팔 걷어붙이고 육아에 올인. 아내 친구들이 아내에게 넌 전 세계 나라를 구했다 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임신하고 아이가 2살 될 때까지 아내는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본 적 없고 수유가 필요한 시기에도 수유 문제로 간밤에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고 퇴근 후에는 항상 매일 다른 식단으로 아내의 식사를 챙겼고 설거지 빨래도 모두 다 처리했으며 아이를 재우고 나서 시나리오를 짬짬이 썼습니다. 뭐든 그냥 일단 쓰고 모으고 했습니다. 앞에 계신 두 분이랑 대단하다. 정말 다르신 분이에요. 아니 앞에 계신 분을 말씀하시는. 앞에 두 분이 어느 분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너는 진짜 와닿겠다. 우린 반반인데 진짜 둘 다 죽어. 분발하시고요. 아빠 육아를 하면서 틈틈이 블로그에 쓴 글이 해당 포털의 메인으로 몇 차례 장식되고 모 방송국에서 아빠 육아 기획을 할 때 취재 전화도 몇 번 받게 됩니다. 지금은 내심 블로그 육아 글을 모아 책도 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키우던 고양이가 하늘로 떠나고 아이도 이제 2살이 되면서 그간 모은 작은 돈으로 써둔 시나리오 중에 가장 정이 가는 시나리오로 단편을 연출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단편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지만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5년 만의 현장이었고 이 작업이 신이 나지 않으면 접자고 다짐했는데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육아, 고향 부산으로 2016년 2월 이사, 2017년 다시 움직이다. 2015년 말에 만든 단편을 계기로 듣보잡 연출가 배우들은 무언가 시작을 해보려고 해도 누군가 뽑아줘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던 무명 배우인 후배에게 함께 무언가 해보자고 해 10여 명의 무명 배우들과 함께 작은 영화 제작팀을 만듭니다. 잠시 이 팀의 취지를 설명하자면 제가 시나리오, 촬영, 편집, 연출을 하고 배우들은 돌아가면서 주연과 조단역을 하는데 주인공을 하고 싶다고 하면 1편의 같은 이야기의 다른 인물이 주인공인 작품을 만듭니다. 누구나 오디션 없이 주인공이 되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10년 정도 수많은 배우들의 오디션을 보며 충무로에서 살아온 경험으로 배우들은 이미 완성된 영화나 연극의 대본으로 연습을 해서 자기 스스로 역할을 분석하거나 표현할 기회가 극히 드뭅니다. 더구나 비전공자들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을 타파하고 원하면 시험하지 않고 주인공을 할 수 있고 저는 같은 시나리오로 다르게 표현되는 배우를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장비는 제가 아이를 찍어주려고 산 작은 미러리스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으로 찍습니다. 한 달 중 육아를 하고 4, 5일 정도 영화를 찍으러 상경합니다. 서울에 갔을 때 새로운 장편을 쓰기 위해서 취재와 인터뷰를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월간 윤종신처럼 매달 한 편씩 만들고 있습니다. 우와. 얼마 전에 작은 영화를 전문으로 배급하는 회사 연이 닫아 그간 찍었던 단편들이 계약되었고 케이블과 몇몇 통신사 TV 채널과 포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작년 8월 첫 작품으로 8번째 작품을 준비 중입니다.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대단하다. 네, 그러고 질문을 5개 정도 남겨주셨습니다. 첫째, 교통사고가 나면 저는 상해를 입지 않습니다. 오, 되게 신박한 자랑. 이거 약간 그 히어로즈? 그러니까. 그 약간 미드. 울버린 같은데. 그리고 20대 소개팅 자리나 친구들과 클럽이라도 가려고 계획을 하면 제가 모르는 집안의 행사가 있어 언제나 그렇게 여자와는 거리가 참 멀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모두 사주의 재, 즉 목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요. 그러고 보니 돈도 제 머릿속에 기준은 되지 않네요. 두 번째, 이제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올해 5살입니다. 3년이 지나면 초등학생이 되는데 아빠가 무직자입니다. 지금 제 운의 흐름으로 보아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아빠의 직업란을 채워넣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나 이런 사람 되게 공감돼. 세 번째, 촉이라고 하나요? 직관이 꽤 잘 맞습니다. 명리학을 공부하기 전에도 사람들을 관찰하고 성격을 잘 파악했는데 편인이 강한 제게 명리학을 2차 직업으로 괜찮아 보이는지요? 저와 맞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번째, 지금 있는 단편 영화 제작팀은 마음 같아선 쭉 운영하고 싶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 벅차기도 합니다. 1년은 버텨봅시다 하고 시작해서 1년은 채울 생각입니다. 지금 자료 수집 중인 장편 시나리오를 올해 중반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때 보이시는지요? 다섯 번째, 글을 보아 제가 지금까지 움직이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인지 그런 대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참고가 되실까? 가족의 명식입니다. 이 명식은 나중에 같이 보면서 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가족의 명식까지 포함하여 5가지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이분 역시 사연이 좀 길긴 했습니다. 일부 편집을 해서 소개를 드렸고 역시 글 쪽이신데 글쓰기 쪽이신데 근데 이분 역시 지금 병진, 무술, 경자, 신사 그래서 목이 묘연합니다. 묘연하시고 지장간에 있으시긴 한데 지금 쭉 들어보시면 일단 첫 번째 신기한 것이 사고가 났는데 다치지를 않는다.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뭐 소개팅이나 미팅 같은 게 잡히면 꼭 뭐가 사단이 나서 근처에도 못 가보고 그리고 돈에 대한 뭐 어떤 개념도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체적인 게 그 목이 묘연함에 있어서 오는 것일까요?
근데 왜 안 다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분 브루스 윌리스 아닙니까?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거든요. 언브레이커블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절대 안 다치는 사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경금일주인데 이제 시간이 신사시잖아요. 네. 신사시에 이제 겁재가 저렇게 놓여 있는데 예전에 좀 사주 공부를 할 때 네.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은 있어요. 이제 겁재가 그 대신 다친다고. 겁재가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겁재가 오히려 이제 손상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제가 경금일주가 양쪽에 신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도 안 다치고 음. 옆에 있는 사람들만 다쳐서 심지어는 뭐 그 자기 같이 타고 간 차에 뭐 동생이 탔는데 동생이 이제 뭐 문제가 됐다 뭐 이런 경우들도 하고. 그러니까 겁재가 있는 경우가 주로 이제 그 자기가 탈나는 경우도 겁재한테 지면 자기가 탈이 나는데 겁재의 기운보다 자기가 더 완고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네. 오히려 이제 겁재 쪽으로 이제 자기 화근이 이제 좀 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뭐 지난주 안될 분 같은데. 아니, 지난주 무목지아님은 좀 네. 신약한 네. 사주였는데 지금 이분은 신강이 가깝다고 해야 네. 될까요? 뭐 일단 사고를 안 당한 거는 뭐 목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일단 뭐 대운이 굉장히 좋았다. 네. 운의 흐름도 네. 좋았고. 운의 흐름이 좋았고 뭐 그 해 세운도 좋았고 그런 정도의 문제인 굳이 것 같고요. 해석을 하자면 네, 네. 네. 그리고 근데 그 이제 이분은 소개팅이 사실 목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진토안에 을목이 있는데 진술충을 인해서 네. 사실은 목이 굉장히 손상당한 상태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뭐 그러면 술 같은 거나 운전 같은 건 좀 조심하시는 간이나 거. 뼈 쪽으로 네. 조심을 하셔야 하고. 근데 참 대운이 뭐 너무 아름답게 흘러주니까 아름다운 거군요. 네, 굉장히 아름답게 흘러줘서 어떻게 뭐 아름다운지 조금 말씀해 주시죠. 계속 그 수목화로 흘러가니까 이거 네. 뭐 정말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는 흐름이죠. 그럼 용희신이 수목인가요? 저는 수목으로 네, 판단했습니다. 역시 때려 맞췄는데 네. 맞췄네요. 근데 아무도 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번에 하시는 역할로 보면 그리고 이제 일단 자수가 굉장히 생조되어 있는 그 원구가 지국궁과 배우자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네. 목은 정말 굉장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힘이고 네. 수는 이분이 보유한 굉장히 아름답게 보유한 힘이기 때문에 네. 이제 수의 힘이 이제 발휘되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목 재성이 없어서 여자 친구나 이런 쪽도 거리가 멀었고 돈도 그렇긴 한데 어쨌건 결혼도 하셨고 네. 뭐 크게 뭐 그러니까 앞으로 건강을 좀 유의하시는 게 좋겠지만 크게 문제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이제 38, 48, 58, 68에 계속 목의 기운이 들어오는데 보통 이제 이런 무재 사주가 이제 이 목 재성이 들어올 때 이제 굉장히 그것도 용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복의 힘이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또 그러면 지금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아이가 이제 뭐 초등학생이 되면 그 아빠의 직업란에 감독이라는 이름을 넣을 수 있을까와 함께 네 번째 질문에 지금 하시고 있는 프로젝트 1년은 버텨보시고자 하는 그 굉장히 좀 새로운 어떤 주인공이 됐다가 조연이 됐다가 뭐 엑스트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단편 영화를 좀 연출, 편집, 뭐 촬영, 시나리오 다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이제 힘드시긴 한데 뭐 계속 하는 게 어떨런지 그리고 장편 시나리오도 올해 중반부터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거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만 버티시면요. 지금은 이제 편인 세운이 흐르고 윤성이 흐르지만 이때는 정말 이때 놀면 안 되고요. 이 그 기신이지만 이 기신 인성대운 때는 정말 참고 견디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때거든요. 여러 번 반복하고. 근데 이제 내년이 기해년이고 그다음에 드디어 경자년이기 때문에 이 빠르면 이 대운 늦어도 다음 48 개수 대운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해인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약간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써주신 게 약간 지금이 이제 편제의 절대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드디어 자기의 운으로 네. 격렬하게 이렇게 전환해 가는 게 지금 힘이에요. 이럴 때는 진짜 30 받고 50도, 50 받고 100도 이런 불태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뭐 지금 하시고 있는 일도 열심히 하시고 1년을 채우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네,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키퍼를 하신 뒤부터 운이 잘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예. 그 키퍼 하실 때도 글을 계속 쓰셨고 대단하다. 예, 그게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역시 이 자수 상관이 여기 귀신이기 때문에 네. 정말 아들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군요. 아들이 또 갑자일주거든요. 갑자일주. 예. 가보년의 갑자일주. 그렇군요. 근데 이번 사연에 그냥 2살 될 때까지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 한 번도 버려본 적 없을 정도로 육아를 한 사람이면 네. 세상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인간이 하기 불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한 달 해봤는데 네, 저 지금 20 며칠째거든요. 우와. 안 해본 사람은 감이 안 오네요. 우와. 오, 우리 둘 다 벌써 손목 나갔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있고요. 저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 아니 근데 이거 뭐 지금 하셨던 거 지금 하고 계신 거 말씀만 들어도 진짜 쉬지 않고 뭐를 계속 창작을 하시고 움직이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경제일주 얘기를 하면서 네. 경제일주의 승패는 굉장히 자기가 어떤 포커싱하고 지속성을 가져 나갈 때 크게 판가는 난다. 네. 이것저것 찝쩍거리면 안 된다. 이제 외골수라는 저는 표현이 경자일주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어떤 방향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보통 금이라는 게 원래 추구하는 방향 이렇게 저는 설정을 해서 항상 사주를 좀 바라보는데 네. 방향만 명확해서 가면 언제든지 이제 발복할 수 있는 이제 때가 오기만 하면 확 이게 드러나는데 이분은 지금 뭘 해도 좀 집중력 있게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잖아요. 육아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뭘 하든 제대로 하시네요. 예. 근데 정말 재밌는 게요. 네. 이번에 부인의 사주도 너무 좋아요. 살짝 말씀을 드리면 네, 정사년, 네, 개축, 개축월, 네, 김요일, 기사시. 사실은 이제 이 시주가 기사 시주 같은 경우를 이제 금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이 금신은 이제 연월주에 화의 균이 강하면 엄청난 그 자기 포텐셜을 발휘하는 힘으로 파악을 하는데 딱 이 큰달 아내님이 그런 명식이에요. 게다가 기묘 일주이므로 사실은 굉장히 어떤 가족에 대한 가장 강력한 기억이 얼뜻 나네요. 방어력을 갖고 있고요. 네. 가장 유언율이 낮은 네. 일주라고 내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했는데요. 네. 근데 이 목이 이 아내님의 이 목이 본인에게도 한신이지만 굉장히 유력한 글자이고 큰달님에게는 용신이 되고요. 큰달님의 배우자궁의 자리인 자수는 또 아내에게는 용신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거의 최강의 팀워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단순히 내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남자분들이 이렇게 뭐 자기 일이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 살림하고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더 깽판 부리고 아주 술 먹고 차 먹고 완전히 뭐 그냥 그게 대부분 그게 사실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멘탈이 잠시 흔들린 적이 있으시긴 하세요. 아 이거 안 흔들림 정상이 아니지. 뭔가 아니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육아를 그럼요. 하게 계속해서 네. 너무 오랫동안 막 진짜 유학도 가고 근데 저는 유학 간 게 굉장히 그때 제가 멘트를 안 했습니다. 캐나다 유학 간 게 일단 굉장히 이분에게 좋은 굉장히 당장은 뭔가 이렇게 성과는 없었지만 큰 성과는 없었지만 앞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자양분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거기 그걸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역시.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뒤에도 계속 힘든 그 기간이 사실 1, 2년이 아니고 그죠? 몇 년간. 그러니까 이제 뭐 프랑스
저기 캐나다부터 이제 돌아온 걸로 해도 뭐 거의 4년 정도의 시간인데 엎었다 네. 덮었다. 아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이 정말 경제가 아니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근데도 떠나진 않으셨어요. 예. 그냥 한동안은 뭐 영화도 안 보고 음악도 안 들으신 시절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게 아주 정말 참 부인 그리고 부인과 사이에 난 아들 참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그 부인 임신하셨을 때부터 더 열심히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 아내한테 잘하시고 또 아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아기와 또 긴밀하게 네. 그렇게 육아를 하시면서 더 좋은 기운을 많이 받으셔서 네. 더 으쌰으쌰 되셔서 그 뒤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지금 또 하시는 거잖아요. 회의를 느끼지 않고 네. 현장에서도 너무 신났다고 하시고 네. 그럼 뭐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운도 좋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게 시나리오가 아닌가 하고 의심이 될 정도. 아 너무 완벽합니까? 본인의 사주를 만들고 대운을 끼워 맞춰서 스토리를 꾸몄나요? 그럴 정도로요. 아내의 사주도 만들고 그래 이게 2년 동안 이렇게 아빠 욕을 했다고 자체가 이게 거짓말일 거야 이거 신인만이 가능한 거야. 여러분 세상에는 쓰레기 남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끼리만 만나서 그런데요. 아내분들 많으시고요. 야야 너 나 애 낳아봐 이렇게 가능하지. 엄마 씨가 너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난안 낳을 거야. 애는 없어. 네, 이렇게 남겨주시면서 또 두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움직이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인지 그런 대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확인을 받고 싶으신 거죠 지금? 네. 그렇죠. 확인 그러니까 받았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금이라는 게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정화일주인데 이제 금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저 금을 이제 추구하는 방향으로 봐서 저는 재성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게 좀 돈이 되냐 안 되냐 현실적 가치가 있냐 없냐를 저는 이제 좀 추구한다 이렇게 네. 제가 사주적으로 좀 평가를 해요. 네. 근데 이분은 근데 자기 자신이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곧 자기 추구하는 방향인 거죠. 내가 가는 그러니까, 곳이 길이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제목 경우에는 나왔네. 이미 이거는 이분이 가는 길이 이제 정해져 있고 저희한테 이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거지. 실제로 아마 방향 모색은 이미 다 끝나셨을 거라고 봐요. 여기에 대한 뭐 네. 물음표나 이런 건 없으신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근데 아까 한눈 팔지 말고 갈 길을 가라고 강프로님이 언뜻 말씀해 주셨는데 3번 질문이 촉이 좀 좋은데 제2의 직업으로 명리학이 어떤지를 물으셨어요. 어떤가요? 그건 아주 천천히 생각하시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경쟁자가 자꾸 붙으면 아니 이런 분들이 지금 이 대목에서 여기에 빠지면요 네. 두 개를 투 트랙을 못합니다. 그건 정확한. 그거는 이제 정말 그 본인이 본래 꿈꾸셨던 곳에서 정말 해볼 만큼 했다. 네. 그리고 뭐 한 30년 뒤에 나 제2의 또 삶을 좀 더 힘든 젊은이들을 위해 살겠다. 뭐 이렇게 마음 먹든가 아니면 또 한 20년 했는데 안 됐어. 정말로 정말 다시 밑바닥을 맛보고 난 뒤에 네. 오히려 더 깊이 깨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투자한 게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매매를 안 맺었거든야지. 그 이제 이건 뭐 경자일주 얘기는 아니지만 네. 저 수월 경금이 제가 아는 연예인 중에 그 임재범 가수 그분이 아마 수월 경금일주로 제가 기억나는데 목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달변에 그다음에 뭔가 이제 좀 파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문성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수월 경금이란 건 원래 열매가 다 익은 걸로 좀 그렇죠. 분류를 하기 때문에 늦가을에 네, 금이니까 그래서 모든 결실을 딱 만드는 이분이 이제 명리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한 뭐 20대에 시작을 해서 아예 지금처럼 이 길로 왔으면 저는 굉장히 정말 잘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분은 투트랙을 갈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경자일주의 그 외골스적인 것 때문에 한 방향을 향해서 이제 움직여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여기서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쪽을 자꾸 기웃기웃하시면
그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2차 직업 나중에 제가 하는 걸로 하고 내가 말이야 강원 지한쌤 수제자인데 말이야 방송을 같이 몇 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 몇 번 싸주면 뭐 대충 몰라도 왜 이렇게 걱정이 되지 진짜. 이 선생님들 이름 팔아먹고 살고 막. 네, 큰달님 지금은 뭐 명리는 저희 라자면 그냥 청취하시면서 그냥 취미로 네. 그냥 하시는 걸로 하고요. 업으로는 좀 나중에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촉이 좋다는 것은 뭐 어떤 명식의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무술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인 격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네. 편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원래 편업에 종사한다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저희 그러니까 같은 지금 하는 것도 직업군들은 편업이죠, 사실은. 편업이죠. 이분이 해오는 것도. 그리고 좀 통상적이지 않고 약간 네. 인디나 단편 쪽으로 네. 또 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이분 굉장히 촉이 좋으신 건 맞고요. 그리고 또 경자 일주 자체가 그런 것 아까 말한 음의 기운, 네. 네. 금백수청의 기운이기 때문에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 심리, 뭐 귀신, 뭐 명상. 이런 거는 관심 많아요. 네. 실제로 제 그 접합명리학 반에도 보면은 경자일주가 정말 많아요. 그렇구나. 예리하죠. 재능 있으신 분들이구나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업에는 뛰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쪽을 뭐 캐릭터를 만든다거나 뭐 시나리오 작업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진짜. 그리고 지금 올해 중순부터 이제 장편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다가올 이제 용의신 세운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또 빛을 보는 시간이 오실 것 같습니다. 내년 아마 중반부터는 굉장히 좀 일이 굉장히 급격하게 풀려나가는 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그 기구신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영희신에서도 아무것도 뭐 없어요. 할 게 없잖아요. 준비해온 게 없으면 그렇죠. 뭐 이게 로또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로또가 될래도 복권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 거구나. 살 때 돈을 나가야 되니까. 지금 너무 뭐 좀 바쁘시고 힘드시고 뭐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한 1, 2년 꾸준히 가던 길을 계속 가시다 보면 좋은 소식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장편이 또 나오면 저희가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포털이었나요? 영화 뭐 어디 케이블 배급사 채널도 하고. 작은 배급사랑 계약을 해서 그것도 사실 저희가 이거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쪽지로 이렇게 방송 나가면 좀 보내주시지 알려주시죠. 않겠어요? 예, 단편들이 지금 개봉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튼 작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도 좀 챙겨보고 응원해 안에 명식을 적어주시면서 옆에 이렇게 써놨네요. 답답해 보이나 나와는 대화가 통하. 이게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게요. 기묘일주와 경자일주에 예전에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아드님은 세 식구 사이의 조합은 맞아 보인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사실 저희 쪽에 확인을 받기 위한 어떤 사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장나. 네. 그리고 뭐 지금 아빠가 무직자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무직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무직자 아니죠. 본인도 그렇게 무직자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겸손하겠죠. 그런데 이 시지에 투출한 평관이 그래도 애비로서 뭔가 좀 더 본인 자신에게는 전혀 사실은 전혀 이렇게 뭐랄까 뭐 가오 접히는 게 없는데 자식이 있으니까 좀 더 번듯한 아빠는 돼야겠다. 아들한테. 그 기운이 강한 창규랑 거죠. 같은 마음이네요. 우리는 잠재적 무직자잖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그분도 가고 이분도 가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큰일입니다. 여튼 자파명리 열심히 할 거고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추가 사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무거워 보였는데 또 풀이를 하고 별로 무겁지 보니까 않은데요. 전혀 무겁지 않은 사연이었고요.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사연은 내 사랑 만규 님 사연입니다. 양력 85년 6월 30일 묘시생이시고요. 을충년 이모월 경자일 김효시 남자분이십니다. 이분 역시도 지산 선생님께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하시고요. 이때 뭐 궁금한 게 있어서 가셨다가 해소를 했는데
최근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사연을 남기시게 됐다고 하네요.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게 되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작년 여름부터 공부하여 실내 디자인 자격증과 학점은행제 건축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인테리어 회사로 입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헌데 1월 중순쯤 허리 디스크가 갑자기 터지면서 모든 계획이 일시 정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나오지 않아 다행히 통증은 많이 없었으나 요추 디스크 3개가 다 퇴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선 나이에 비해 디스크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니 관리를 잘 하라고 하더군요. 이제 앞으로 20-30년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목 상태가 안 좋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참 막막합니다. 또한 일자목이 심해 목, 어깨 통증도 심하고 오른쪽 무릎도 작년부터 통증이 생겼는데 이 점도 마음에 걸립니다. 사주 원국에 홀로 있는 경금 때문일까요? 제 자신이 강해야 무슨 일이든 밀고 나갈 텐데 경금이 신약하니 제 몸도 약하고 일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허우대만 보면 멀쩡합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아 운동부, 군인, 경호원 같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와는 다르게 이런저런 잔병 치레를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성격도 겉과 속이 정반대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강한 사람 같지만 사실 되게 여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주 공부할 때 식상생재가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약한 경금으로 과연 식상생재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인테리어가 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건축과를 전공했고 재미있게 공부하였기에 이 길을 택하였으나 솔직히 마음에 내키지가 않습니다. 인테리어 업계가 워낙 박봉의 야근이며 주말 근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몇 년 고생하고 사업을 해볼까 하지만 잘 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자기 길 찾아 경력 쌓고 결혼하고 애도 낳고 하는데 전 진로 고민하고 있으니 이런 제 자신이 답답합니다. 헌데 이번 일로 인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금요는 하고 있었지만 술까지 끊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에 대해 더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건강관리하며 살자라고 결심도 했습니다. 이번 일이 좀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라는 하늘의 뜻일까요? 홀로 있는 경금이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시련은 있겠지만 나아가다 보면 제게도 좋은 날들이 올까요? 네, 이렇게 좀 짧고 간략하게 남겨주셨는데요. 뭐 많은 정보들이 있진 않지만 어떤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서 예전부터 하시고 싶었던 실내 디자인 쪽이신 것 같아요. 인테리어. 네, 자격증도 따시고 건축학사 학위도 학점은행제에서 취득을 하셨고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뭔가 해보시려고 했는데 1월 중순쯤에 디스크 때문에 지금 약간 문제가 생기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계기로 건강에 좀 신경 쓰게 돼서 긍정적인 면도 보고 계신데 이 일이 터지면서 혹시 뭐 좀 더 한 번 더 짚고 가라는 뜻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은 앞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경자일주 분들과 다르게 목이 있고 오행이 또 조화롭게 있습니다. 먼저 명식부터 좀 보고 갈까요? 네, 울충년 이모월 경자일 김효시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오행 조합이 다 돼 있고. 근데 지난번 시간에 이제 강원 선생님이 한번 짚어주신 게 있는데 신약한 이제 경금이 기토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사주는 토가 기토나 축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좀 반겨하지 않는데 운이 이제 대운이 28세부터 37세까지 기묘 대운이잖아요. 그것도 진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그러니까 생해야 되는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무언가가 왔는데 오히려 이제 그 말 그대로 지능 묻히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무인 대운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지금 좀 복잡하셔도 지금이 좀 마지막 어떤 좀 터널. 왜냐하면 또 이 묘목하고 인목은 좀 완전 다르거든요. 인목을 경금이 훨씬 더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월지에 이제 희신인 정관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이 인목은 이제 합화해서
이 관으로 바뀌는 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때가 길한 기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힙합 하시는 분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 한 장 찍었고요. 그래서 그 작년인데 그게 뭐 1월이면 이제 정유년이거든요. 그쵸. 정유년이면 이분이 이제 요일충인가요? 그 좌우묘유가 다 일어나는 거죠. 지지에. 아까 지난번 시간에 그 사왕지충. 사왕지충에 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런 경우 이제 좀 그런 가능성과 개연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정유년은 그나마 이제 잘 가고 있었는데 끄트머리에서. 네, 네. 근데 그 디스크가 한 번에 이렇게 발생하는 게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 아니에요.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자각을 하거나 네.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 네. 좀 마지막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올해가 또 무술년이거든요. 네, 네. 그 무토는 반긴다고 하셨는데 네. 좀 조금 더 괜찮아지시고 계속 점차 나아지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흐름은 대운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데 음, 그래도 이제 올해 어느 정도 한 가을 무렵 정도가 되시면 네.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봄 여름이 지나면. 남은 기묘 대운을 좀 잘 네. 보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금연은 하고 있으셨는데 금주까지 이제 그리고 음. 건강에 대해서도 좀 많이 챙기게 되셨다고 네. 그런 거는 되게 아, 긍정적인 네. 거네요. 뭐 이런 그 자체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허리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근육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네. 그런 운동들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꾸준히. 네.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음. 진짜 그 운동 같은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력 키워주고 이러면 허리 통증이 진짜 네,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사실은 이분이 월지에 찾아오는 이 정관이 참 아름다운 자리에 있긴 한데 네. 식상이 이제 그 혼재된 식상이 오화를 위협하고 있고 옆에 축토마저도 사실은 오화에게는 썩 그 아름다운 기운이 아니기 네. 때문에 이제 건강을 상징하는 정관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인에서 굉장히 좀 좋은 그 믿음이 오지만 또 정축이 그렇게 또 썩 아름답지는 못해요. 그래서 다시 병자로 가기까지는 좀 뭐랄까 무인에서 사실은 너무 무리를 만약에 좀 잘 풀린다 하더라도 너무 무리를. 또 뭐 몸도 건강하고 이랬다 해서 너무 또 무리를 하시게 되면 정축대원에서 또 좀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꼭 뭔가 뭐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 좋은 말 아니거든요. 물 들어도 노져면 힘만 더 들어요. 또 엄청 땡겨 쓰는 거고. 땡겨 쓰는 건데. 딴지보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시면은 이제 그 김총수 짝이 난다. 김청순이 어떻게 되셨나요? 금시초문인데. 아니 잘 될 때 너무 땡겨 쓰다가 진짜 인생이 롤러코스터죠. 근데 재혼을 보면 진짜 약간 롤러코스터 같네요. 지금 제가 지렁이를 그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힘드시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한 10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건강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셨던 것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다. 근데 앞으로도 건강은 좀 진짜 유의를 하셔야겠네요. 네.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고. 그럼 인테리어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맞다고 봅니다. 네. 그 주로 이제 건축, 인테리어 뭐 이런 어떤 분야들이 네. 뭐 화의 속성도 진이지만 이제 저는 목의 속성으로 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목이라는 게 이제 건축물을 세운다든지 네. 뭐 인테리어 하면 주로 우리가 목공률이 거의 대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야들이 굉장히 저는 잘 맞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 일이 자기한테 잘 맞고 안 맞고의 이 문제는 네. 사실은 아까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이분이 좀 무인대운으로 넘어가서 네. 자기 작게라도 저는 개인 사업을 그냥 인테리어 방향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좀 주도하는 형태로 가면 이런 보람도 굉장히 많이 느끼실 수 있고 또 야근이라든지 이런 걸 해도 어쨌든 자기 수입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럴 때는 전혀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직장 생활이 아니라 네. 본인의 일이 되면 그렇지만 건강은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분야는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결국 경자일주들은 다른 데로 새던지 아니면은 뭔가
잠깐 접었더라도 네. 결국 본인이 하시고 싶은 일로 예. 어떻게든 돌아오시는. 예. 그리고 이 추진력이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나온 건 아니었지만 폐업을 하면서 그거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셔가지고 자격증도 바로 따시고 학위도 취득하셨다는 거는 네. 힘이 있는 거네요. 네. 진짜 이 매골수 네. 약간 이런 것.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집중력이. 이분이 이제 사실은 자영업으로 독립하는 것 저도 찬성하는 것이 네. 도화가 월일치가 다 도화의 네. 자리고. 안 그래도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뭔가 일을 하고 나면 자기가 솔직히 한 것보다는 더 만족도가 고객한테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럼 그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네. 소개시켜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신뢰들을 좀 계속 지속해서 쌓아가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인테리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인데 저는 이분이 목에 너무 신경 쓰면은 좀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다. 건강 문제. 그래서 이제 좀 인테리어도 좀 전문화 시킨다면 이제 이분은 그 막 공사보다는 네. 조명 기획, 조명 설치 화 요즘 쪽으로. 화 쪽으로. 왜냐면 요즘 인테리어 사실은 저도 인테리어 전문을 한 사람 보니까 요즘 뭐 다 웬만한 거는 다 비슷하대요. 핵심은 조명이라는 거야. 그렇죠. 요즘에 진짜 조명 죽이던데.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전문화 시키는 것이 훨씬 더 객단가도 높고 본인에게도 좀 잘 맞는 그런 것이 아닐까. 전기 쪽도 좀 아셔야 되겠네요. 큰 힌트가 됐을 것 같습니다. 뭐 인테리어도 여러 가지니까요. 네. 네. 마지막에 홀로 있는 경금이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시련은 있겠지만 나아가다 보면 제게도 좋은 날이 올까요? 네. 여기에 답을 해드린다면 옵니다. 네, 뭐 명쾌하네요. 모든 시련은 있을 수 있죠. 힘든 시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의 핵심은 좀 꾸준히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하시는 거 그리고 좀 맨땅을 많이 밟으시라고. 맨땅, 좀 바삭 마른 땅. 특히나 마른 땅, 축축한 네. 땅 말고. 지금 너무 토가 축축한 땅이어서 경금이 좀 힘듭니다. 이제 이 오화 정관을 잘 당겼으려면 좀 이 조토의 기운이 필요하다. 보통 마른 땅이 뭐 어디가 있나요? 일단 주로 이제 뭐 학교 운동장. 요즘에 예. 막 못 깔아. 놀이터도 못 깔아놓고 그럼 어디로 가? 아니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동네 산길. 산길이 산길이 마른 땅이구나. 좋네요. 산길이 주로 무토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경자 시간은 네. 이렇게 되게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기분이 있습니다. 강프로님이 다음 일정이 급하셔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사연이 그러하였다는 거. 설마 뭐 본인의 그 책을 홍보하기 위한 한겨레 인터뷰가 있다고 이런 소중한 독자들의 사연을 무시하겠어요? 선생님 보고만 얘기해. 안볼 거야. 지금 여기 무서워. 뛰어 올라가. 선생님 갑자기 나르는 수가 있어. 이렇게 경자일주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았습니다.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또 수고스럽게 사연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경자일주는 다른 일주들보다 추가 사연이 좀 많았던 편이었어요. 네, 근데 다 소개를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라자뱅 팀이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다시 이 시간이 왔습니다. 죽돌림. 또 제목 말해야 돼요? 네, 얼마나 회복이 되셨는지. 그거 그냥 1, 2, 3 하면 안 돼요? 각각의 사연마다 다 그게 있어야 돼요? 발전이 있어야지. 네. 제발. 힌트를 드리자면 네. 저희 두 번째 시간에는 뭔가 이 어떻게 했지? 일관성.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옆에 곁까지도 이렇게 함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결과가 기대되는 분들이고 그런 걸 참고하셔서 좀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이렇게 떠먹여 드려야 됩니까? 이거 매번 스트레스다. 아니, 사실 내가 매번 스트레스라서 너한테 넘긴 그러니까 거야. 그런 거 같아. 그냥 듣고 생각나는 거는 네. 무신분립이 떠올라요. 무신분립 뜻이 그 믿음이 없으면은 일어설 수 없다잖아요. 사람과 개인 간의 이런 뭐 믿음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네. 일어서지 못하는데 네. 그냥 제가 경자일주 사연 요번 사연은 들으면서 느낀 건데 네. 이분들은 스스로를 믿으면은 그냥 무슨 일이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신분립이죠.
예. 네. 믿음이 없으면 못 일어나는데 반대로 하면 되니까. 아니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못 일어난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무심불립으로 하나요? 그냥 무심불립. 저는 이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네. 네. 오케이 받으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두 분도 피곤하실 것 같아요. 뭐 피곤하지 않은데 워낙에 예, 긴장이 옛날 돼서. 성인들의 말을 이제 무심불립이니까 딱 들으면은 아 무심불립이구나. 네. 나를 믿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네. 부탁 좀 드립니다. 네. 김창규님. 네. 네. 근데 뭐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 일주 때는 진짜 최악이었거든요. 아 뭐야? 최악까지야. 근데 뭐 이상한 거 얘기했었는데 기억도 안 나 이제. 아니야 좋았어. 예, 그럼 두 번째 제목은 무심불립으로 예. 예, 가는 걸로 하고요. 경제일주분들은 이렇게 똑똑하고 총명해서 들으면 알 거예요. 무심불립이지.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러면서 막 아니, 근데 이 무릎을 방송은 명리를 공부하시고 명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목을 짓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제가 보기엔 뭐 거의 사연에 딱 맞는 네. 들으시면 딱 네. 알겠다. 그만 말씀하셔도 되실 것 나를 같아요. 믿어야겠다. 네. 되게 구질구질해진다. 네. 별 설명이 필요 없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네. 경제일주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일주 추가 사연으로 남겨주신 사연 중에 그 생년월일까지 갖고 시간만 다른 세 분의 여성분이 오. 우와 신기하다. 네,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진짜요? 최초거든요. 오. 저희 시즌 3 진행하면서 배달은 자매야? 어? 아니 그럼 배가 어떻게 같이 나오죠? 진짜. 아빠답게 행동하라고 제발. 네 나중에 그 뭐지 규진이가 나중에 이거 안 들을 거 같냐? 네, 하여 특별히 저희가 다음 주 1시간 더 그 세 분의 사연으로 이야기를 짧게나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절대 제 결혼 휴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게요. 예, 말씀드리고요. 음. 그래서 다음 시간 나이, 성별, 생일이 같은 세 세 분의 사연을 다루고 경자일주 남심, 여심, 공략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일주는 3편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마치기 전에 경자일주 다음 일주를 소개해드려야 되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을류일주이고요. 네. 경제일주 왜 이렇게 사연 많지? 약간- 경자일주는 말이 많다고. 약간 질척거린다. 아니야. 그런 사연이 많아서. 느낌은 아니었어. 그래요? 아니, 정말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 그래? 진짜 모든 분들이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사연을 1,500자 내외이고 경자일주 두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